그런데 문제는 이재명 대표가 이 사건을 탁 집었다는 겁니다. 사실 이 사건은 시각에 따라 이화영 사건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검찰의 입장은 이재명 대표 본인 사건으로도 볼 수 있는 사건인데요.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공격했습니다. 구속수감자들이 검찰청에 불려와서 다 한 방에 모여가지고 술 파티를 하고 연어 파티하고 무슨 모여서 작전 회의를 했다는 게 이게 검사 승인 없이 가능합니까? 어쨌든 이게 나라가 정상이 아닙니다. 엄정하게 진상규명을 해야 되지 않겠냐. 대명천지 대한민국 검찰이라고 하는 데가 어떻게 이런 동네 건달들도 하지 않는 짓을, 심각한 일입니다. 이게 국기문란 사건입니다. 이게. 수험지간에선 황당한 주장이다라며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는 국기문란 사건이고 건달들이냐 어떻게 술파티를 하느냐라고 마치 사실인 듯 비판을 하고 나선 겁니다. 수원지검의 검사 출신 김광선 변호사님, 정말 요즘도 검찰이 옛날처럼 창고에서 술 시키고 연어 시키고 초밥만 시켰나요? 아니, 옛날에도 그러지 않았어요. 옛날에도 안 그랬다. 가능한 일입니까? 제가 이제 수원지검에서 초임을 했죠. 그런 이제 수원지검과 인연이 좀 있는데 저는 저 음모라고 확신을 합니다. 이화영이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여선홍 전 행정관이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구체적이기 때문에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모든 음모는요 일시 장소 그런 게 다 구체적이야. 구체적이어야지 신빙성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 청담동 술자리 한번 볼까요? 상당히 구체적이군요. 시간, 그다음에 윤 대통령이 동백꽃이라는 노래를 불렀다는 얘기까지 있었고, 그 자리에 뭐 대형 로펌 변호사 뭐 30명 있었다, 한동훈 있었다, 엄청나게 구체적이었잖아요. 김의겸의 거짓말. 그렇죠. 그때도 어떻게 했어요? 이재명 대표 있는 데 옆에서 녹음 파일 뭐 틀어놓고 다 했지 않습니까? 근데 결과적으로 다 거짓말이고 음모로 드러났잖아요. 저것도 보면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1313호 검사실, 아마 13층인데 그 앞에 창고가 있고 창고한테 연어 회대법 조폭이 있어요. 그 안에 조폭 출신. 그다음에 또 관련된 또 하수인들이 와서 또 회대법 연어하고 또 컵에다 소주를 또 마시라고 줍니다. 이거 엄청나게 구체적이죠. 이 드라마 1등의 플롯처럼 딱 구성이 돼 있어요. 예. 저게 절대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 가능하지 않냐면, 저거 불가능하다. 그렇죠. 첫 번째는 이 사건은 정치적 사건이에요. 근데 만약이라도 회유를 시도한다랄지 이래버리면 나중에 이게 문제 안 되겠어요? 일반인 사건도 그럴 수 없는데 정치적 사건에서 조금만 막말하고 그래도 일파만파 나중에 엄청나게 이게 크게 파장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냥 더구나 일당 대표가 제1야당 대표가 관계돼 있고 정치권이 얽히고 설키고 있는데 이런 자리에 말할 수 있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김성태도 구속돼 있었잖아요. 그다음에 이화영 구속돼 있잖아요. 예. 교도관은 아무리 검사가 지시해도 그 자리 떠날 수가 없어요. 그 자리에 반드시 있어야 돼요. 모든 책임은 교도관이 져야 하니까. 검찰 진술, 검찰의 조사 중에도 교도관은 있어야 된다. 아니, 조사할 때 옆에 있어야 하고요. 만약 제가 창고 안에 있었다고 한다면 교도관이 당연히 안에서 입회를 하면서 감시를 해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만약 교도관을 나가라고 했다고 해봐요. 저기 관련된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저 안에 있던 사람이 한두 명이에요. 교도관이 있고 더군다나 검찰청 직원이 있죠. 여러 명이 있기 때문에 저런 일이 있다면 밖으로 당연히 이건 100% 나간다는 것을 인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하는 이유는 아마 여러 가지 이제 검찰의 기소와 검찰의 어떤 조사의 신빙성을 문제 삼으려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저게 저는 왜 거짓말이냐고 보냐면, 만약에 저게 진짜라고 한다면, 진실이라고 한다면 법정에서 재판을 하면서 나는 이렇게 회유받았다. 그리고 그 당시에 김성태를 증인으로 신청해야 돼요. 예. 그래서 김성태한테 물어봐야죠. 그렇죠. 그다음에 그 당시에 교도관도 불러야죠. 예. 그 자리에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화영 부지사 변호사 측이 재판에서 김성태 증인 신청하고 캐 물어야 된다. 그렇죠. 교도관 다 불러야죠. 예. 불러가지고 그러면 이 사건이 완전 망해버려요. 그냥. 그런데 왜 그런 행동을 하나도 안 취했잖아요. 그렇게 회유당했다고 하면서 그 전에는 검찰이 회유당했다고 하다. 이제는 김성태도 회유당했다고 했다. 김성태도 회유당해가지고 결국 이재명이 불었다? 이재명이 관계됐다 불었다? 이게 말이 되지 않는 소리잖아요. 왜 최후 변론 때 저런 얘기를 하는 거냐는 거예요.
최현민 대표가 주장이고 언론 플레이고 예. 뭔가 지지자들을 선동하기 위해서 딱 던진 거단 말이에요. 근데 법정에서 저런 거 던지면 사실은 아무 죄가 되지 않습니다. 명예훼손도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근데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뭔가 언론 플레이하면서 이 사건의 어떤 방향을 뭔가 다른 방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제가 볼 때는 뭐 음모론적 시각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김관삼 변호사님 개인적 견해 전해드렸습니다. 수원지검에서 저런 일 절대 불가하다. 그럼 교도관은 어떻게 따돌렸다는 거냐? 이화영 부지사의 저 주장 안에도 허점이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재명 대표가 어쩌면 본인이 연루됐을지 모를 이 사건과 관련해서 사실로 확인되지도 않은 이야기를 단정적으로 얘기하며 검찰을 연일 비판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본인에게 미칠 수사의 칼날에 대비하기 위해서 일반 국민들과 지지자들을 지지자들에게 일종의 명분 쌓게 하려는 건 아니냐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국기문란을 언급했던 이재명 대표가 심야에 이런 글을 올립니다. 구속된 쌍방울 관계자를 검찰청에 모아 술판을 허용했다. 이재명 죽일 허위 진술을 연습시켰다라고 단정합니다. 그런 일 없다고 그러면 CCTV와 출정 기록을 공개하라 라며 이재명 대표가 상당히 공세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박성규 차관님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기억을 조금만 되돌려 볼게요. 이번 선거 민주당이 압승으로 끝났잖아요. 그 공천 과정에서 민주당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그중에 친명 횡재 비명 행사 얘기가 나왔어요. 그때 친명 횡재 비명 행사의 그 백그라운드가 뭐냐, 왜 이렇게까지 무리를 해서 가는 거냐, 명백하게 22대 국회에서 다음에 진행될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방탄 국회를 만들기 위한 이재명 대표의 계획이 녹아 있는 것이다. 이렇게 다들 예상을 했고 네. 언론에서도 그런 기사들 많이 나왔고요. 심지어 민주당 내에서도 중진들을 중심으로 그런 얘기들을 했었죠. 지금 진행되는 과정이 그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그래 압승 이후에 거의 첫 번째로 내놓는 가장 중요한 이슈가 지금 저 얘기예요. 본인의 재판과 관련된 얘기예요. 이제까지 우리가 이재명 대표를 보면서 다 이해하고 있는 저분의 성정이 있어요. 뭐냐면 본인의 이익에 관련된 일이면은 어떤 것도 마다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뒤집어서 본인이 손해보고 본인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불이익을 오는 일 같으면은 무슨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막아내는 사람이에요. 지금 이재명 대표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죠. 이 이화영 부지사의 사건에서 우리가 기억할 게 있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회유와 증언을 회유의 얘기만 기사에서 하니까 살짝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회유라고 하는 이화영 부지사의 얘기 이외에 그 모든 것들을 뒤엎을 수 있는 증인과 증언들이 그리고 증거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조금 전에 화면에 나오는 저 사진도 마찬가지. 그 전에 나왔던 동영상 북경에선가 어디선가 북한 관계자들 만나가지고 같이 술 마시면서 얘기하고 했던 이 동영상들. 아마 제 기억에는 그 동영상에 본인이 있었다고 하는 것도 부인했던 적이 있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어요. 모든 것들이 증거와 증언과 그리고 증인들을 통해 가지고 이화영 부지사 얘기가 거짓이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까지 쭉쭉 입증되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렇게 본다면은 그런 것들이 없을 때 관계자의 증언이 중요하긴 하겠지만 지금은 저 증언 별로 의미가 없다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그거예요. 저게 4일날 재판정에서 나온 얘기거든요. 그럼 이렇게 묻고 싶어요. 4일날 재판정에서 나왔다는 얘기는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기자들이 다 관심을 가지는 사안이에요. 그 기자들이 관심을 가지는 사안인데 이런 내용이 지금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크게 얘기하기 전에는 어떤 언론에서도 크게 다루질 않았어요. 거의 나오질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기자들이 보기에도 너무 터무니없고 황당한 얘기라는 그런 판단 때문에 그런 거예요. 조금 전에 김광삼 변호사는 검사 시절의 경험과 지금 그 조사 체계, 검사 구속돼 있는 피고인들이 와서 조사받을 때 교도 개우 시스템을 다 들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하셨지만 기자들 또한 그런 모든 것들을 지켜보고 있는 입장에서 이해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리고 이화영이라고 하는 피고인이 이제까지 진술을 번복하고 거짓말을 계속 해왔던 것을 알고 있는 이 입장에서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하고 기사를 안 쓴 거예요. 기자가 기사를 안 쓴다는 건 얘기가 될 만한 기사를 안 쓴다는 거는 이미 판단을 내렸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뭐 밤사이 CCTV 공개하라, 동선 공개하라 얘기했지만 이거 다 공개됩니다. 이거 어떤 점에서 공개가 되면 이 모든 것들을 지켜보는 재판부가 이런 얘기들 검토 안 하겠어요? 재판부에서 이런 사실 가만 안 하겠어요? 6월 달에 선고를 할 겁니다. 선고를 하게 되면 이 모든 내용들이 다 확인이 되겠죠.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박성규 전 차관의 개인적인 견해 전해드렸습니다. 협약식에 참석을 안 했다.
아니냐라는 주장을 했었지만 결국 영상엔 이화영 전 부지사의 목소리가 나왔던 것, 이런 영상들을 아까 언급하신 것 예, 같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네. 이화영 씨의 일방적인 이 주장을 근거로 이재명 대표가 국기문란 사건이다라며 수원지검이 이재명 죽일 허위 진술을 연습시켰다라고 이 대표가 주장했습니다.